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부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사실기 시험 전, 그리고 산업기사 실기 시험 전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이 내용은 반드시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당연한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안 할 거예요.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제출하고 옵니다. 맞죠?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답을 기억하는 방법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계산기에 저장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준비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신분증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못 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자,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실물 신분증 들고 가세요. 불안하니까. 자, 두 번째, 검정 볼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 샤프 절대 안 되죠. 무조건 검정 볼펜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정 볼펜 여유롭게 두 자루 구비해서 가지고 가셔라. 자, 간혹 지워지는 볼펜이 있어요. 지우개로 지워지는 볼펜이 있는데 요거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운반 중에 지워질 수도 있고 이러한 요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3번, 4번 같이 가는 거죠. 샤프와 지우개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물론 볼펜으로 바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샤프로 한번 쓰고 그 위에 덧대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샤프와 지우개 가지고 가셔라. 그리고 밑에 연습란 있어요. 연습란.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는 그 연습란은 되도록이면 샤프, 지우개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우개 사용하실 때 살살 지우세요. 가끔 세게 지우다가 시험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뭐 시험지 교체도 안 되고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자, 요점은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자입니다. 자. 자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시퀀스 그리실 때 그래도 이쁘게 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퀀스 같은 거 직선으로 이렇게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자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이블 스펙 풀 때도 자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지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 말은 테이블 스택 문제가 나왔을 때 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볼 때 가로항과 세로항에서 어떤 값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크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이렇게 잡다가는 이렇게 밑에 값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로 딱 대고 해서 정확한 값을 선정을 하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테이프,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도 가능합니다. 액체로 된 거 말고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그래서 이게 2020년도 3회차 때부터 테이프가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자, 이전에는 뭐 잘못 쓰면은요, 두 줄 끊고 적어라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규정은 아직도 유효하고 여기에다가 수정 테이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왜? 시퀀스 문제 나올 때 잘못 그리면 이거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예전에 봐가지고 시퀀스 그리다가 이거 뭐 잘못 그리면 답이 없어요.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끌 수도 없고 저 두 줄 끄래 해가지고 이거 두 줄 끄었다가 이거 콘덴서 돼가지고 망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화이트형, 테이프형 화이트도 가지고 가라. 자, 그리고 계산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종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종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계산기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공학용 계산기가 오래 가요. 괜찮은데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배터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LED가 좀 선명하지가 않고 조금 흐릿흐릿하다 뭐 이러면 좀 불안하면 바꾸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새 거로 바꾸게 되면요 LED 화면도 엄청 뚜렷하게 변하고 계산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까지 확인을 해 주시겠다. 그 다음 수험표입니다. 사실 수험표는 들고 가도 되고 안 들고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험표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수험표에 적힌 수험 번호를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시면 위에다가 적어야 돼요. 근데 이제 수험표가 없게 되면은 칠판 앞에 여러분들 배치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자리에 이름이랑 수험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칠판까지 가가지고 이걸 확인을 하시고 여기다가 적으셔야 돼요. 또는 감독관한테 손 들어가지고 알려달라 해서 적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능은 한데
우리 시험 첫날에 정말 떨리고 정신없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냥 가지고 가세요. 웬만하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 손목시계입니다. 그래서 간혹 수험장에 시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시계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다, 아날로그 시계로 가지고 가셔야겠죠. 자,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차입니다. 오차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은데요. 사실 오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산 과정이 정확하다면요, 오차가 발생해도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기기사 수준에서는요,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계산 과정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계산 과정에 공식을 써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계산 과정에 굳이 공식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전류 1암 1암페어가 있고요. 저항 2옴이다. 그랬을 때 전압은 얼마인가 라고 하게 됐을 때 우리는 V는 IR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전류와 저항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계산 과정에 여러분들이 V는 IR 굳이 안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V는 1 곱하기 2 2V 이렇게 하셔도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시간 또는 2시간 30분 활용 잘하기.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사를 응시하신다. 그럼 시험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산업기사를 응시하신다. 그럼 시험 시간이 2시간이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아는 문제부터 풉니다. 특히 아는 문제 중에서 단답이라던가 KC와 같은 암기랑 관련된 문제들 먼저 풀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시험 치기 전 30분 동안 머릿속으로 암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는 9시까지 입실입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시험이 시작돼요. 산업기사는 1시까지 입실이고 1시 반부터, 그러니까 오후 1시 반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30분 시간이 비죠. 이 시간 동안 뭐 OMR 카드 막 작성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때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가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겠죠.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정격값 같은 거 있죠. 또는 외워야 될 단답, 보통 앞글자 이렇게 많이 따시는데 그거를 계속 머리에서 되뇌입니다. 제일 좋은 건 정격일 것 같아요. 정격이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계속 되뇌이면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지 받자마자 그거를 시험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화장실 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 같은 경우는요, 2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한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2시간 반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한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화장실을 못 가요, 아예. 시험 도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가서 모든 걸 다 비우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퇴실 관련해서도 이 2023년도부터 퇴실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시험 시간에 2분의 1이 지나면은 퇴실이 가능했는데 이제 종목별로 다 똑같습니다. 그냥 1시간 지나면 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시험 시작 60분 후 퇴실입니다. 그래서 120분 이하 종목, 전기산업기사 150분 이하 종목, 전기기사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1시간 이후에 퇴실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시험지 내기 전에요, 반드시 반올림을 잘했는지, 단위를 잘 썼는지,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올림 셋째 자리에서 잘 반올림을 했는지, 또는 문제에 특정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반올림을 잘 했는지, 그리고 답만 쓰지 않았는지, 답 쓰고 뒤에 단위까지 확실히 썼는지,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오셔도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렸으면 틀렸지, 이거 단위 안 적어가지고 틀리면은 진짜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기 전에 요거는 확실히 보고 나오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혹시나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실지수 아시죠? 이 실지수는 단위가 없어요. 실지수에 단위 적고 오시는데 정말 미쳐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계산기에 답을 저장하는 방법.
실기 같은 경우는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답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답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기억해 오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숫자로 된 것들은 이렇게 계산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계산기를 킵니다. 계산기를 키시고요. 만약에 1번 답이 20이고요. 2번 답이 30이고요. 3번 답이 40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요. 계산기에다가 20 더하기 30 더하기 40하고 90. 자, 이렇게 는까지 눌러주셔야겠죠. 이렇게 90이라는 답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AC 버튼을 누릅니다. 온 버튼이 아니에요.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AC 버튼, 요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그냥 0 하나만 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됩니다. 뭐 합법이죠, 당연히.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요 화살표 윗방향키 요거를 누르시면은요. 요 수식이 그대로 뜹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로 된 답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작성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나오기 직전에 해야 됩니다. 제출하기 직전에 하고 제출하고 나와서 바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 계산기는요. 이 계속 냅두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면 데이터가 다 삭제가 돼요. 그래서 나오기 직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기 단위 안산입니다. 이게 아마 2020년도 3회차였나요? 이제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원래는 마력은 몇 킬로와트다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안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계산기 뒷뚜껑 보시면은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닛 컨버전이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29, 30, 39, 40 제가 많이 쓰는 것만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마력을 킬로와트로,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또는 줄을 칼로리로, 칼로리를 줄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떻게 쓰시냐면요. 자, 계산기 키셔가지고 Shift 8 누릅니다. Shift 8 누르고 원하는 번호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게 되면은 단위 환산창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뒷뚜껑은 시험장에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위 환산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일단 Shift 8만 기억해 가요. Shift 8만 기억해 가고 대충 요때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29, 30 눌러봅니다. 그러면 화면에 다 떠요. 예를 들어서 29 누르면은 HP에 뭐 화살표에 킬로와트 이렇게 뜬다고요. 이게 뜨기 때문에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Shift 8만 누르고 숫자 뭐 한 20 몇 번이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다 눌러가지고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시나 모르니까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계산기에 답 저장하는 방법이라던가 계산기 단위 환산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